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의 양돈추구 사업부 정종현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 매니저 오유식입니다. 네, 오늘은 PCV2에 대한 과학적 접근 일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인게백 서코플렉스가 출시되고 효과적인 PCV2 컨트롤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PCV2 변이주,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PCV2D를 포함한 몇 가지 내용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돈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질병인 PCV2와 관련하여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PCV2 유전형도 PRRS 바이러스만큼 다양할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오유식 수의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PRRS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은 유전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PRRS 바이러스 리니지 1 현황만 보더라도 PRRS 바이러스가 얼마나 다양한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시는 것처럼 PCV2 유전형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덜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CV2 바이러스는 입자가 가장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이면서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거의 모든 돼지들이 PCV2 백신을 사용함에 따라 면역학적, 진화적인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정한 유전자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전자 변이가 100% 바로 바이러스의 변화인 단백질 변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결국에 PCV2에서도 변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PRRS 바이러스처럼 빠르고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PCV2 바이러스의 유전자형 명명법은 P-디스턴스, 즉 P-거리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인 ORF2 부분의 유전자가 3.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다른 유전자 형태로 부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PCV2A에서부터 PCV2I까지가 발견되었고요.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유의미한 PCV2 유전자형은 PCV2A, PCV2B, 그리고 PCV2D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V2와는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인 PCV3와 PCV4도 추가로 발견되어 더욱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바이러스는 번식장애와 자손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PCV3의 경우 미국에서 점점 중요한 병원체로 인지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PCV2D뿐만 아니라 PCV3나 PCV4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PCV3나 4가 명확한 질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의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국내 농장에서 일령별 돼지에서 PCV2, PCV2D, 그리고 PCV3와 4에 대한 바이러스 PCR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PCV2D가 자돈 시기에 감염되고 있고 PCV3는 다양한 일령에서 검출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PCV4는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PCV3와 PCV4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명확하게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항체 검사는 전두수 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체에 의한 항체와 백신에 의한 항체, 그리고 지속적인 야외 바이러스 노출에 의해 면역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조금 더 내용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형들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서코 바이러스에 대한 외국의 아주 유명한 전문가인 호아킨 시갈레스 교수님의 돼지 서코 바이러스 2형의 유전자 타입, 면역, 그리고 백신, 다양한 유전자형이 있지만 한 가지 혈청형이 존재한다라는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서코 바이러스는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혈청형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서코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잡했던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요약하면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전자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가지 혈청형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2번째로 기존 백신을 사용해도 PCV2를 컨트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2번째 질문도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는 PCV2A 백신으로 PCV2D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 관련해서도 오유식 수의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PCV2A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만든 백신 접종을 통해 PCV2B 또는 2D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어 온 사실입니다. 실험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도 교차 방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의사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거부터 많은 농장에서 PCV2D가 검출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코플렉스를 포함한 기존 백신으로도 PCV2D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왔습니다. PCV2D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PCV2A 백신을 통해 PCV2D를 포함한 다른 유전형에 대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인계백 서코플렉스가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PCV2D 바이러스의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논문에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돼지 서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 혈증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계백 서코플렉스를 접종한 그룹인 녹색의 선을 보시면 PCV2D 감염 후 바이러스 혈증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 혈증의 감소는 PCV2D의 임상 증상의 감소를 의미하고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인계백 서코플렉스 접종 백신 그룹이 비백신 그룹과 비교해서 PCV2D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당 증체량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형과 준임상형의 PCV2 두 감염 모두에서 인계백 서코플렉스를 사용하면 높은 폐사율 감소를 보여줍니다. 인계백 서코플렉스 백신이 포함된 3플렉스 백신을 사용한 실험 결과에서도 호흡기 임상 증상과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돼지의 비율이 비백신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코플렉스 접종을 통해서 PCV2D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전북 지역 농장에서 진행했던 혈청 검사의 결과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구간에서 서코항원 양성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 기관을 통해서 농장에 PCV2D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관리자는 지역의 담당 수의사와 논의를 거친 끝에 PCV2A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3달 뒤에 드라마틱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달 뒤의 검사 결과에서는
PCV2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PCV2D로 인해 전 구간에 감염이 있었던 농장에서 PCV2A 백신을 적용한 이후에 PCV2 문제가 해결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이사님의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보니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PCV2D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PCV2A 백신으로 PCV2D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최종 답변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문헌의 메시지처럼 서코플렉스 접종을 통해 PCV2A뿐만 아니라 2B, 2D를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PCV2 유전자형의 변화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백신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고민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PCV 유전형부터 교차 방어까지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백신의 효능 평가, 검사 결과 해석 등 실제적인 내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